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한복도빠입니다. IMF에서 또다시 서늘한 권고를 내놨죠. 바로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인데, 바로 어제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한국에 대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꽤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부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긴축 기조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는데, 계속되는 IMF 태클이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4등,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요. 하반기만 해도 11조 5천억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기록이죠. 게다가 가장 금리 변동성이 취약하다 할 수 있는 변동금리 비중이 70% 이상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칼춤을 추게 된다면 그냥 변동금리로 대출을 일으킨 차주들은 거의 목이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이자 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분양시장 상황만 들여다보면 아찔합니다. 서울 매매시장 거래량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분위기를 보이는데 상반기 엄청난 규모의 대출이 실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빌려간 자금으로 집을 샀을 건데 구축 매매시장 거래량이 오히려 확 줄어들고 있죠.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신축을 잡아야 빌려간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시세 차익 노릴 수 있다고 대부분 분양시장으로 뛰어 들어간 거고요. 특히 상반기 대출 범위는 유주택자들도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분양에서 나가리 되는 물량들, 무순위로 그렇게 빌려간 자금을 통해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분위기에 편승한 무주택자들 역시도 여전히 내 집은 견고하게 부동산 불황에 상관없이 오를 수 있다. 특히 서울 분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하에 자금을 때려박는 분위기인데 막상 그렇게 분양시장을 뜯어보면 만만치가 않죠. 이거 잘못하다간 그대로 독박 쓸 수도 있는 리스크가 뻘겋게 눈을 부라리고 잡아먹을 듯이 진입해 들어오는 수요자의 뒷덜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호구 잡힌다고 말하는데 너무나 오른 분양가가 거의 주변 시세를 박살을 내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분양가 자체에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오를 수 있는 잠정적인 시세 상승분까지 다 녹여놨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예상대로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근육질로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호재도 부동산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느다란 실마리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는 무조건 가격을 지르고 청약 지원자는 그 가격 무조건 받아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니 거의 분양시장의 가격 태그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금운동이 바뀌어 있어요. 너무나 색깔이 달라진 분양가의 아연실색, 넋이 나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정말 청약은 조심조심 접근을 하셔야 하는 요즘이죠. 바로 내일부터 줄기차게 나오는 분양단지들 면면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강동구에서 나오는 신축인데 분양가 포인트를 들여다보면 5구제곱이 10억. 와, 정말 당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20평대가 이젠 10억을 넘어버리네요. 그리고 84제곱이 14억을 찍었습니다.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마포드 클래시가 14억을 찍으면서 엄청난 견제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냥 예사롭게 느껴질 정도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도 선의 분양가가 실익이 있을까? 주변 시세를 들여다보면 천호동 힐데스하임 84제곱이 9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액면으로 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4, 5억 정도가 비쌉니다. 심지어 호가가 12억 5천으로 상고점을 겨우 버티고 있는데 분양가가 14억. 그냥 바짝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곳이죠. 일반 분양분이 168세대. 입지는 천호역 5호선, 8호선이 근처에 있기는 한데 이거 자칫 무리했다가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오지게 가랑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가격 태그가 너무 세게 부르고 있다. 주변 시세를 휘몰아쳐서 그냥 쓰나미급으로 삼키고 있죠. 이거 죄다 대출을 일으켜서 사야 하는 건데 얼마나 고금리를 버텨낼 수 있는 자기 자금이 확실한 분들이 많을지 의문이죠.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 여기도 광명의 공격적인 분양가 진격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죠. 5구제곱 8억에 가깝게 나왔고요. 그리고 84제곱은 11억을 넘어버렸습니다.
이젠 광명을 그냥 경기도로 인식하기에는 상당히 어그로가 많다. 분양가만 보면 그냥 서울이죠. 물론 개봉 쪽보단 광명이 더 집값이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말문이 딱 막히는 가격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철산동 롯데캐슬 84제곱이 11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11억 5천 선. 확장비 포함하면 분양가는 뭐 12억까지 간다 치면 거의 뭐 주변 시세와 차이가 없는 가격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산 집이 2배로 오르려면 20억을 치고 나가야 하는데 광명에서 이런 가격대를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광명 뉴타운이 쏙쏙 들어선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입주 물량이 폭발하기 때문에 여긴 자칫 물량 폭탄 가격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확실히 가격대가 이후 금리 폭탄을 견디기에는 너무 치고 나왔다는 거죠. 입지를 보면 광명 사거리 여기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안양에서 분양하는 니어로나인 안양, 여기도 뭐 분양가가 궤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74제곱이 8억에 가깝고요. 84제곱 12억 선을 넘어섰죠. 무슨 뭐 12억이 지하철 태그하는 거야? 거의 뭐 국평은 이제 12억을 찍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라도 받쳐주면 좋으련만 안양 푸르지오 더샵 30평대가 10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이 비싸. 여기도 실익이 별로 없는 건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아요. 일반 분양이 66세대. 입지는 안양역이 근처에 있지만 아파트가 소규모라 핸디캡이 많은 곳이라 할 수 있죠. 정말 뭐 요즘 분양가는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밀어 올려도 뭐 무슨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서 그냥 진입을 못할 정도의 장벽을 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기권이 더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이런 공포감을 연속해서 주는 곳 바로 힐스테이트 수원 팍포레. 여기는 권성구라는 핫플레이스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뭐 역세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포인트를 보면 겁이 날 정도죠. 84제곱 9억에 가깝고요. 113제곱이 12억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역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초역세 같은 스멜이 가격에서 폴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서둔동 센트라우스 84제곱이 6억 1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거의 2억 정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권이 서울 분양가 의식하고 그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배팅을 더 높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도 일반 분양이 480세대 정도인데 비역세라. 그것도 수원 권성구라 하지만 역시 뭔가 후달리는 듯한 느낌 많이 들고요. 이런 분양가 공식이 말도 안 되게 미적분을 풀어대니 보는 사람은 뭐 어지러울 수밖에. 그냥 청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청약 시장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가 되는 거고요. 서울 그리고 검단이 엄청난 경쟁률로 선방을 한 것 같지만 이제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최종 계약률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청약 양극화 현상에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죠. 청약 수요자들도 이러다가 머리 깨지겠구나 싶은 공포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당첨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은커녕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키높이 구두를 신은 분양가니까 이러다 그냥 평생 빚 갚다 볼 일 다 보게 생겼거든. 그래서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어요. 호반 서밋 개봉 그리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각각 무순위와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미계약 물량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는데요. 개봉 호반 서밋은 여전히 분양가가 살얼음판을 걸을 정도죠. 내일 접수를 받게 되는데 59제곱이 7억 중반, 84제곱이 10억에 가깝게 나왔고요. 주변 시세를 보면 개봉 푸르지오 30평대가 8억 4천 수준입니다.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억이 더 비싸다고 봐야죠. 이번에 무순위로 72세대가 나온 건데 아마 유주택자들이 다 주워갈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호불호가 갈리게 되면 이후 무순위 수요가 유주택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물량이 다 소화가 된다는 점이 더욱더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찌 보면 분양가가 엄청난 기세로 밀고 나온 이곳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분양가 추이가 주춤하느냐 아니면 더 치고 나가느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매매시장 약세가 분양시장에도 확실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시장 이상 기류는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내일 향후 집값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들이 나오게 되죠. 올라도 너무 오른 가격은 매매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서 신축 아파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 청약 자나깨나 조심하시고 셀프 체크 잘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